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환자분들과 함께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세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두부보다도 저렴하면서 계란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 식품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고개를 저으실 텐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놀라운 식품이 세 가지나 숨어 있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식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해주시던 그 평범한 찌개와 국 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이런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단백질 부족이에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매년 1%씩 사라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서 엔진이 약해지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넘어지기 쉬워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죠. 더 심각한 건 면역력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 먹기 힘들어진다고 단백질을 포기해 버리시거든요. 이건 정말 큰 실수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세 가지 식품은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착하면서 단백질 함량은 그 어떤 식품보다 뛰어나요. 게다가 우리 전통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식품들이라 부담도 없어요. 자, 그럼 이 신비로운 식품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76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보행기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걸어오시더라고요. 가족분이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시장도 다니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다른 수치는 정상인데 알부민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알부민이 뭐냐면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할머니께 식단을 여쭤보니 밥하기 귀찮아서 죽이나 미역국만 대충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분이 단백질 결핍으로 근육이 급격히 빠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71살 김철수 어르신 케이스였어요. 어르신이 집에서 넘어져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 골절까지 생겼더라고요. 가족분들이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당황해 하셨죠. 알고 보니 이 어르신도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하시면서 몇 달째 채소 위주로만 드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뼈도 약해져요. 근육과 뼈는 서로 도와가며 우리 몸을 지탱하는 동반자 관계거든요. 근육이 사라지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어들어서 뼈도 덩달아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환자분인 68세 이영희 할머니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오셨어요. 작은 찰과상인데도 한 달 넘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단백질 부족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할 때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재료가 부족하니까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에서 단백질을 빼내서 중요한 장기부터 보호하려고 해요. 마치 집을 수리하는데 못이 부족하면 덜 중요한 곳에 못을 빼서 중요한 곳부터 고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기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적절한 단백질 공급만 해도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단백질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단백질이면 다 같은 단백질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진료하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소화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스테이크를 드셔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딱딱한 나무를 톱으로 자르는데 톱날이 무뎌진 것과 같은 상황이죠. 두 번째는 아미노산 구성이에요. 단백질은 사실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블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물과 같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쇠 아미노산은 직접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데 관여해요. 세 번째로는 부가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칼슘이나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으면 금상첨화죠. 나이가 들면 이런 미네랄도 부족하기 쉬운데 한 번에 여러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번째는 경제성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지속적으로 드시기 어렵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히 매일매일 드셔야 하는데 가게에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조리의 편의성입니다. 복잡하게 요리해야 하는 식품보다는 간단하게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실 수 있는 게 훨씬 실용적이죠. 제가 이런 조건들을 다 따져보면서 찾아낸 게 바로 오늘 소개할 세 가지 식품이에요. 이 식품들은 모두 우리 전통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으면서도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 한방에서도 이런 식품들을 오래전부터 기력을 보하고 근골을 강화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품들을 그냥 평범한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이보다 더 완벽한 건강식품은 없답니다. 심지어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보다도 훨씬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혹시 건새우가 뭐 그리 특별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말 큰 오해예요. 건새우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나온 단백질 폭탄이거든요. 일단 숫자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새우 100g에는 무려 7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계란으로 치면 12개 정도를 먹어야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어떨까요? 건새우 100g이 3,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 계란 12개 값보다 훨씬 저렴하죠. 더 놀라운 건 소화 흡수율이에요. 새우는 원래 껍질이 키틴질로 되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키틴질이 부분적으로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생새우보다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돼요. 마치 딱딱한 콩을 삶으면 부드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정말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된장찌개에 건새우 한 줌씩 넣어서 드시라고 권했더니 한 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칼슘 함량이에요.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아연도 풍부해서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요.
특히 아연은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인데 건새우 하나로 여러 영양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건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일 때 한 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국물의 진한 감칠맛이 나면서 단백질도 우러나거든요. 아니면 밥 지을 때 쌀과 함께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밥에서 고소한 새우향이 나면서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요. 볶음 요리로도 좋아요. 건새우를 살짝 볶아서 시금치나 콩나물과 함께 무치면 훌륭한 단백질 반찬이 완성됩니다. 특히 들기름과 함께 볶으면 고소함이 배가 되면서 영양 흡수율도 높아져요.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g에서 20g 정도가 적당해요. 그 정도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간을 짜게 하지 마시고 건새우 자체의 감칠맛을 살려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건새우는 바다의 근육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려요. 작지만 강한 이 식품 하나로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식품은 바로 황태포입니다. 혹시 황태포는 해장용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황태포는 해장 음식이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슈퍼 단백질이거든요. 황태포의 단백질 함량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황태포 100g에는 무려 8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식품 중에서 가장 높은 단백질 함량 중 하나예요. 계란으로 치면 15개, 우유로는 2리터 반을 마셔야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지방 함량이에요. 황태포는 지방이 거의 없어요. 100g당 지방이 1g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단백질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고기 먹으면 느끼하다고 하시는데 황태포는 전혀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고기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9세 김동철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하셔서 아침마다 황태 우린 물을 드시라고 권했어요. 황태 한 마리를 물에 우려서 그 국물을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 했거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황태포가 이렇게 좋을까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자연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면서 동시에 아미노산 구성이 최적화되어 특히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류신 함량이 매우 높거든요.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황태포는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자연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분해되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마치 미리 소화된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셈이죠. 그래서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황태포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황태 우린 물이에요. 황태 한 마리를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진한 국물이 나와요. 이 국물에는 황태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우러나 있어서 아침 공복에 한 컵씩 드시면 하루 에너지가 달라져요. 황태국도 좋아요. 황태를 물에 불려서 무와 함께 끓이면 시원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국이 완성돼요. 특히 무와 함께 끓이면 무의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서 더욱 좋아요. 아니면 황태포를 잘게 찢어서 볶음밥에 넣거나 계란찜에 넣어도 맛있어요. 황태포 특유의 감칠맛이 요리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려 주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황태포는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간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황태포 자체의 짠맛을 살려서 다른 간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걸 권해요. 세 번째 식품은
바로 검은 콩입니다. 콩이야 누구나 아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검은 콩은 정말 특별한 콩이에요. 저는 검은 콩을 밭에서 나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검은 콩의 단백질 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검은 콩 100g에는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검은 콩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검은 콩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검은 콩을 검게 만드는 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블루베리보다도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검은 콩을 드시면 단백질 보충과 동시에 활성산소도 제거할 수 있어요. 마치 근육도 만들고 몸의 녹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죠. 제가 치료한 71세 최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도 낮고 항산화 지표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검은 콩 삶은 물을 드시라고 했어요. 검은 콩을 하룻밤 불린 다음에 삶아서 그 물을 차 대신 드시라고 했거든요. 2달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가 눈이 한결 맑아진 것 같고 다리 쥐도 덜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눈의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단백질이 근육 경련을 완화시킨 거죠. 검은 콩이 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건 아시나요?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나이가 들면 혈관도 같이 늙는데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검은 콩을 많이 먹는 지역의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검은 콩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삶아서 드시는 거예요. 검은 콩을 하룻밤 불린 다음에 압력솥에서 30분 정도 삶으면 돼요. 삶을 때 소금은 넣지 마시고 대신 대추나 생강을 조금 넣으시면 소화에도 좋고 맛도 좋아져요. 검은 콩 볶은 것도 훌륭해요.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팬에 기름 없이 볶으면 고소한 맛이 나요. 이렇게 볶은 검은 콩은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우유나 두유에 갈아서 드셔도 맛있어요. 검은 콩 두유도 좋은 방법이에요. 삶은 검은 콩을 믹서에 갈아서 체에 걸으면 진한 검은 콩 두유가 나와요. 이걸 아침 대용으로 드시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검은 콩밥도 권해드려요. 쌀과 검은 콩을 3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보라색 빛이 도는 예쁜 밥이 완성돼요. 이 밥은 일반 백미밥보다 단백질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주의할 점은 검은 콩을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30g에서 50g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이라도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아예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조합을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먼저 건새우와 궁합이 좋은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이 건새우의 단백질 대사를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시금치의 철분과 건새우의 아연이 만나면 혈액 생성에도 도움이 돼요. 된장찌개에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해요. 건새우를 들기름과 함께 볶아 드시는 것도 좋아요.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건새우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관절염 있으신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조합이에요. 황태포의 경우엔 무와 함께 끓여 드시는 게 최고예요.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황태포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황태무국이 우리 전통 음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죠. 황태포를 미역과 함께 끓이는 것도 좋아요. 미역의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황태포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전환될 수 있어요. 검은 콩은 들기름과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검은 콩을 삶을 때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검은 콩 삶은 것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검은 콩과 견과류도 좋은 조합이에요. 특히 호두나 잣과 함께 갈아서 두유로 만들어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피해야 할 나쁜 조합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그럼 두부 시금치 된장국은 뭐예요? 라고 물으실 텐데 사실 이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아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위험이 있거든요. 건새우나 황태포를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냉면이나 냉국에 넣어서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검은 콩을 너무 짜게 간해서 드시는 것도 문제예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검은 콩의 칼륨 효과가 상쇄되고 혈압에도 좋지 않거든요. 검은 콩 자체의 고소한 맛을 살려서 간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식품을 한 번에 다 드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유불급이거든요. 하루 중에 한 가지씩 번갈아 가며 드시거나 요일별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단백질은 아침이나 운동 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공복에 황태 우린 물을 드시고 점심에는 건새우 넣은 찌개, 저녁에는 검은 콩밥 이런 식으로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을 최대화할 수 있어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30일 챌린지를 준비했어요. 이 챌린지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해 본 결과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거든요. 첫 번째 주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추가해 보세요. 월요일에는 된장찌개에 건새우 한 줌, 화요일에는 황태 우린 물 한 컵, 수요일에는 검은 콩 삶은 것 한 숟가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의 몸이 이 식품들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양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좋은 조합들을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건새우 시금치 볶음도 해보시고, 황태무국도 끓여보시고, 검은 콩에 들기름도 뿌려보세요. 이때쯤이면 여러분 몸에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본격적으로 일주일 식단을 짜보세요. 월요일은 건새우의 날, 화요일은 황태의 날, 수요일은 검은 콩의 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주말에는 세 가지를 조금씩 섞어서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 주에는 여러분만의 레시피를 개발해 보세요. 이때쯤이면 어떤 맛이 좋은지, 어떻게 조리하면 가족들이 좋아하는지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 챌린지를 함께한 70세 안정자 할머니는 한 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쉬워질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67세 박기철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72세 김영순 할머니는 손자들이 할머니가 건강해 보인다고 한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거든요. 근육은 몇 살이 되어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요. 이 30일 동안 여러분이 느끼실 변화들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소화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져요. 세 번째 주에는 계단 오르기나 무거운 물건 들기가 한결 편해질 거예요. 네 번째 주에는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일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 자신감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거든요. 혹시 중간에 힘들어지시거든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 먹는 이 한 숟가락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챌린지를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다 보면 훨씬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쉬워져요. 마지막으로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